자, 중요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시험제 점유권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점유권 배웁니다. 지금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봅시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근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서울 사람인데 시골에 관리인한테 맡겨놨어요. 관리인한테 맡겨놨는데 이 과수원에는 살 집도 있고요. 창고도 있어요. 이렇게 창고도. 그 다음에 화장실도 물론 있겠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200수가 있어요. 200수가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관리인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그냥 관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내려가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관리인이 위주해서 서로를 위주해서 병한테 팔아먹었어. 매매로 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어. 서로 위주해서. 그 사실을 알고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소유권 말소하라. 위주해서 팔아먹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하라 소송해서 이 사람이 패소했어요.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죠.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이 한 3년 끌어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점유자가 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는 천연과실이라 그래요. 천연과실 500상자를 그만 수확했어요. 수확해서 그 다음에 그 수확한 사과를 이 사람이 패소했으니 돌려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겼으니까 회복자죠. 현재 점유자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야, 그동안 농사지은 사과 500상자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창고가 갑이 불타버렸어요. 병의 잘못으로. 창고값 물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도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월세를 줬어요. 월세 줘가지고 월세가 월 20만 원씩 받았어. 3년간. 1년이라면 240만 원. 1년이라면 120만 원. 아니 240만 원이죠. 240만 원 돌려줘야 되느냐. 300 월세 돌려줘야 돼. 받은 거. 이런 문제. 지붕이 낡았어요. 지붕이 낡아서 수리를 했어. 필요비라 그래요. 필요비. 50만 원 들어갔어. 아니면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꿨어. 300에 들어갔어. 300. 유익비라 그래요. 유익비. 자, 이런 비용이 들어갈 때 반환해 주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논점 첫째가 자, 현재 점유자가 소송에서 깨져서 갑한테 과수원을 돌려줄 때 그동안 수익한 사과 월세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느냐. 창고값 물어줘야 되느냐. 비용을 들어갔는데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조라는 조문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반면 악의 점유자는 또는 폭력이라든가 은비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언뜻 봤는데
여기서 선의점유자라는 것은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 여기서는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선의점유다. 여기서 이 병을 봅시다. 병은 사실은 소유권이 없죠. 무권리자한테 샀으니까 공신력이 없지 않았다네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있다고 잘못 알았죠. 그죠? 그리고 근거도 있죠. 매매했으니 근거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의점유자죠. 여기서 과실 취득해버립니다. 이 과실에는 판례가 천연과실도 과실이고 법정과실도 과실이고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본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그 천연과실은 사과죠. 사과, 배.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법정과실은 이자, 월세 같은 거. 물건의 사용이익, 주차장 사용이익 같은 거.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 그 말이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니까 사과나무 천연과실, 사과의 천연과실 500상자는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취득해버리니까. 이해가죠? 반환할 필요 없어. 이 규정에 따라서. 201조. 그 다음에 법정과실, 월세단 말이에요. 월세도 취득하죠. 월세 취득하니까 월세 받은 거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이익, 주차장도 사용했잖아. 주차장 사용이익도 과실로 봐요. 과실로 보니까 주차장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악의점유자, 폭력, 은비점유자는 다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반환할 수 없으면 대가 보상해 줘야 돼요. 과실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해결했고, 두 번째는 창고값 물어줘야 되느냐, 창고값이고, 요거 창고 불냈잖아요. 이때는 선의점유자면서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지만 나머지 만약에 악의점유자는 타주 불문하고 선의점유자는 타주라면은 요 세 가지는 전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전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아까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선의점유죠? 네?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잖아요. 선의점유죠? 그 다음에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아까 이 매매가 무효잖아. 무효인데 이걸 모르고 점유했죠?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죠? 아까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다면 자주요, 타주요? 자주지. 자주죠? 자주잖아요? 자주니까 이 사람은 현존이익 요것만 반환하면 되니까 현존이익이 없잖아요. 그 불탄채로 반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됐죠?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전손해배상입니다. 전손해배상. 요게 됐고. 남은 게 뭐예요? 비용 들어간 거 있죠? 비용 들어간 거. 그래서 203조에서 여기에서는 다 선악을 구분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선의자든 악의자든 상관없어요. 필요비 들어갔어?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필요비 청구하는데 만약에 지가 과실을 먹었어. 과실 취득 시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대해서 간다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붕이 낡아서 50만 원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낡았으니 고쳐야 되죠. 통상 필요비는 이건데 만약에 태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300이 들어가서 지분 고칠이라고. 이건 특별 필요비고, 요거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수산비죠. 네? 그럼 이 규정에 따라서 본다면 이때 필요비 청구할 수 있지만, 즉 50만 원, 300만 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과실 먹었죠? 과실 먹었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먹었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50만 원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특별하게 지분을 고쳤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특별피 하나만 청구할 수 있어요.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비 청구 가능한데 단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해야 되는데 이 경우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요 선택의 문제가 선택을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출액이나 증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유익비 아까 재래식 화장실 수세시로 고쳤잖아요. 이거 300만 원, 300만 원 청구할 수 있죠? 300만 원 투입해서 기존에 이익 과수원이 1억이었는데 재산적 가치가 1억 1천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죠. 300 투입해서 1천만 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같은 과수원인데 옆에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과수수가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인데 여긴 수세식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1천만 원 더 주고 살 수도 있죠. 그럼 가액의 증가가 지출액이 300, 가액의 증가가 1천만 원이죠. 그 1천만 원을 회복자, 네가 선택해.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본이 아니다. 300, 자, 선택 300 줄게. 근데 여기 대부분 이제 소송이란 말이에요. 소송에서 자, 요 300을 말미를 좀 주세요. 말미 주세요.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을 달라고 상당 기간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유예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유예 요청하는 것은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절대적으로 상당 기간 유예 요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유익비만.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만약에 필요비 유익비를 안 준다. 이건 나중에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한데 상당 기간을 유예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요건데, 여기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거 기출이고, 요거 필요비는 유예 기간을 유예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자주면서 선의의 경우에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배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요? 네. 네. 아니, 이게 비록 악이자라 한다 하더라도 가정은 안 돼요. 여기 이 사례에서는 선이잖아. 이 사례는 선인데 이 사례가 아니고 이 사례에서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악이더라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과실은 상관없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과실은 선악을 구분하죠. 과실 취득 안 하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과실 취득하면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데. 과실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악의점자는 과실 취득 못하잖아요. 못하죠. 악의점은 과실 취득 못하죠. 그러나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 취득 못하죠. 근데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예.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 거기에 201조 중요한 조문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이 과실은 잘못입니다. 실수. 과실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때는 그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근데 요 지문이 만약에 과실 없이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잘 보세요. 그 16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기출지문을 먼저 보면 이게 조문 갖고 장난칩니다. 기출지문 맨 위에 Q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틀린 것 있잖아요. 네? 거기 지문 5번부터 보세요. 5번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악의 점유자가 찾았나요? 과실, 실수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로. 그러면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대가 보상해야죠? 예. 근데 잘못 없이,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근데 Q 보세요. Q 밑에 Q, 점유에 관해 옳은 거 돼가지고 지문 4번 보세요. 지문 4번 찾았나요? 찾았어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나요? 헷갈리죠? 자, 조문을 잘 보세요. 지금 과실이 실수가 있어야 잘못이 있어야 보상이죠? 근데 과실 없이라는 건 실수가 없어.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다면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지.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과실로 했는데 과실 없이 그러니까 틀렸죠. 다시 돌아갑니다. 조문 하나를 작년 그렇고 조문 문제를 조문을 아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161페이지에. 그러면 지문 2번을 잘 읽을 때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이 과실은 아까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했거나 과실로 그랬대. 이 과실은 뭐야? 실수로, 잘못으로, 그러면 잘못 없이 그러면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데는 보상해야 되죠. 근데 잘못 없이 그랬다면 보상할 필요가 없죠. 갖다 쓰세요. 과실로 밑줄 치고 과실 없이 그려버리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전항 즉 악의 점유자와 규정은 폭력 은비의 점유자에 갖다 쓰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가로 1번 보세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추측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의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에게 과실 인정해서 축소 해석합니다. 즉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때는 대가 보상해야 되죠. 폭력 은비의 점유자도 같습니다. 점유자 회복 그거는 조문이 헷갈리거든요. 조문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주 타주 이렇게 해놓고 선이면서 자주면 현존이익이고 나머지는 다 전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선이면서 자주는 현존이익이고 나머지 세 개는 악이다면은 자타불문하고 전손해배상, 선이면서 타주는 전손해배상입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조문은, 자, 조문을 해석해 놨으니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인다. 아까 창고를 불태웠잖아요. 멸실 훼손한 때 선이면서 차주자는 현존이익 손해배상이고, 악이면서 자주도, 악이면 무조건 자타 불문합니다. 전손해배상이고, 타주인 경우 선악불문하고 전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판례는 그냥 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3조 보세요. 203조 보니까 그냥 여기는 점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죠? 예? 점유자는 선악 구분하지 않고 반환할 때 동그라미입니다. 반환할 때 동그라미입니다. 반환할 때,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갑이 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말소해라고 소송 먼저 제기하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요 등기 말소해, 말소 소송 제기하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소송 제기할 때는 을의 대응은, 병의 대응은 나는 돈 주고 샀으니까 말소 못해라고 항변하겠죠. 예? 말소 못해라고 항변할 거야. 근데 이게 소송에서 깨졌어. 패소했죠? 확정됐죠? 그죠? 그럼 네가 졌으니 갑이 그런 거야. 야, 이제 그 과수원 반환해줘. 반환해줘라고 청구할 때 근데 있지. 내가 비용 들어갔거든. 반환 청구할 때 비용 청구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비용 내놔. 소유권 말소해. 그랬더니 비용 내놔. 돼요? 판사가 뭔 말이에요? 그러겠죠. 소유권 말소해. 그럼 말소 못해. 이렇게 해야 되지. 비용 내놔. 이러면 말을 안 되죠. 그래서 요 판례입니다. 목적물 반환할 때 비용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반환할 때가 중요합니다.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나 역으로 해석한다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죠. 2항입니다. 점유자입니다. 선악 불문하죠. 계량액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죠. 유익비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전항의 경우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틀립니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 기간 허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비는 허여 청구가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오른쪽에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점유자가 반환한 때 동그라미입니다. 반환한 때 회복자에 대해서 보존액에 지출한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목적물을, 즉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권 등기 말소반을 말소해라고 구하는 것에서는 유익비로서 항변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할 때 소송에서 깨져서 문제지, 소유권 말소해. 그러니까 나는 비용 들어갔으니까 말소 못 해줍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의 유익비에 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03조 2항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계약관계 등이 없는 밑줄이고 무효 취소라고 쓰세요. 무효 취소 경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이 계약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매매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 경우에 점유자의 회복관계가 있는 거지, 계약관계가 있다면 계약관계로 가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 넘겨보세요. 그 밑에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4번입니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자, 1번 Q 보세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과실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맞죠? 기출.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습니다. 소유사 없어. 타주죠? 타주면 선악불문하고 전손해배상해야 되죠. 맞죠?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도 인정된다. 아까 선악구분하지 않았죠? 필요비 유익비는 악의 점유자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했고요. 4번 보세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세요. 아까 유익비만 허용 요청하죠? 필요비는 안 됩니다. 이해가죠? 필요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점유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아까 1번, 아까 이건 우리 했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했고 2번 점유자의 권해 2번도 했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선이면서 타주다. 그러면 전손해배상이죠. 현존이익이 아니고 전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4번도 했고 5번 점유자 특정 승계인이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저 봅시다. Q. 마저 보고 나머지 물권적 청구권은 뭐 넘어가 되니까 민법상 점유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되죠? 맞죠?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데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받아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받아 인도를 하는 거로 보죠. 이전 등기할 때 너무 넘겨오잖아요. 맞고.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200조. 맞죠? 악의 점유자가 잘못 없이 또 나오죠.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대가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나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점유자 특정 승계인은 전 점유자와 점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맞죠? 불만 잘죠? 네. 그 점유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했지만 자, 몇 개 체크해 봅시다. 204조 보세요. 여기서도 작년에 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해. 침탈 동그라미 치고요. 침탈은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에 동그라미 치고 절도나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X고 분실, 유실도 X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분실을 했다,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를 하면 침탈당할 때 반환 및 손해배상. 근데 이 항 잘 보세요. 이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앞에다가 선이라고 쓰세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 작년 기출인데 이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밑줄이고 출소기간이라고 쓰세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출소기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질문 하나 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다고 합시다. 을이 절도했어요. 절도했어. 여기까지. 근데 요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리고 이 도품이라는 것을 몰랐어.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팔아먹었어. 종한테. 전득자라 그래요. 도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럴 경우에 갑이 내 자전거니까 내놔라고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근거조물에서 이 절도는 침탈이죠? 절도는 침탈이죠? 침탈 당했으니 반환 청구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특별승계인이단 말이에요. 특별승계인이 선이잖아요? 몰랐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요 승계인의 지위를 승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1년이다. 1년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는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출소기간.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소기간. 그리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몇 번만 체크하냐면 167페이지 보세요. 167페이지에 206조 보세요. 206조 1항만 체크해. 작년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면 또는을 찾아야 돼요.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작년 기출이죠. 206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때는 예방 또는입니다. 또는. 또는을 미수로 바꿔서 나오죠. 이해가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자력구제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으로. 자, 소유권. 자, 이제 점유권 끝났어요. 이 부분이 점유권에는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나오지만 아까 그런 조문들 있잖아요. 조문들을 하나씩 싹 섞어요. 섞어가지고 내니까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봅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은 요놈이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요.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 그러면 시험 문제 여기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물건이니까 만약에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이거든요. 소유권의 객체가.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객체가 아니죠. X입니다. 아까 점유권도 물건이잖아요. 물권법은 전부 객체가 물건이야. 소유권도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지. 네?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조문 보면 211조가 있죠? 211조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상하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에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 밑줄 치고 이거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X라고 쓰세요. 아파트 분양권은 X.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완전권이다. 박스는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양가로 2번에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의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도 조문만 잘 보세요. 앞쪽에서 했으니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입니다. 점유한 자 밑줄이고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지금 점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한다고 봅시다. 에? 그러면 이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고 점유권에 대해서는 내 물건을 침탈한 놈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시계를 도둑놈이 도둑질해 갔어요. 그럼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반환 청구하려면 나는 점유권도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도 있죠. 소유권도 있죠. 아, 내가 이거 빌린 것 같아? 소유권도 있어. 내 이거 점유권도 있지. 그러면 나는 소송을 어떻게 할수? 점유권에 의해서 도둑은 내 의사에 반해서 침탈했죠. 침탈했죠. 그럼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침탈이니까. 그죠? 점유권으로 하든, 에? 자, 그러면 소유권으로 할 수도 있죠. 소유권은 도둑놈은 내 물건을 점유한 놈이죠.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 이해가죠? 점유권으로 하든 소유권으로 하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작년 기출에 이게 나온 거야. 점유에 관한 소송을 본권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이건 내 마음이에요. 이거. 점유권에 관한 본권에 관한 소송. 이해가죠? 근데 사기꾼이야, 이게. 네 사기. 이놈이 사기꾼이야. 내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한테 시계를 사기를 당했어. 그죠? 그러면 내가 착오에 빠져서 시계를 넘긴 거 아니야? 침탈은 아니지. 침탈은 내 의사에서 사기꾼이 뺏어온 거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준 거지. 내가 착오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사기꾼한테는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침탈이 아니잖아. 근데 소유권에 의해서는 사기꾼이 내 시계를 점유하고 있죠. 근데 사기꾼이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유권에 의해서는 반환 청구 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죠? 그럼 아까 또 봅시다. 우리 점유권 배웠죠? 근데 이 시계를 도둑질해서 시계방 주인이 도둑질해서 전시해놓고 팔아. 알바가. 그럼 내 시계를 이렇게 딱 보면 내 시계야. 그럼 넌 알바 직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내 거라고? 자, 알바는 점유한 자가 아니죠? 그 자가 점유한 자여야 돼. 알바는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한 자요? 아니요? 아니지. 알바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사장님이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계를 도둑질해서 친구한테 빌려줬어. 도둑놈은 간접점이요? 직접점이요? 간접점이지. 그럼 도둑놈 간접 점유하고 있죠?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죠? 점유한 자야, 점유한 자야, 아니야? 점유한 자지. 그럼 도둑놈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빌려줬어도. 이해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하려면 안 되고. 아셨죠?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214조 보세요. 214. 그러면 그걸 이해했는가 봅시다. 아까 요게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판례 하나 해볼게. 예?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농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을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촌로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이 옛날에는 60년대에 우리가 시행이 돼서 60년대 이전에 일본 민법을 썼단 말이에요. 일본 민법에서는 우리 옛날에 무성영화나 허장관, 박노식 이런 사람들 나오는 보면은 시골에서 고리짓고땡 하잖아요. 고리짓고땡 치면서 돈이 다 떨어지면 돈을 노름비도 구워주고 땅 문서 갖다 주죠. 땅 문서 갖다 주면 소유권 넘어가. 일본 민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쪽발이 민법은. 근데 지금은 1960년대 우리 민법은 땅 문서 갖고 아무 필요 없고 등기까지 해야 넘어와. 무슨 말인지 알죠? 등기까지 해야 넘어와. 지금 바뀌어져가지고 60년대. 현행 민법은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해당 의미 없어. 그냥 등기까지 해야 돼요. 형식주로 바뀌어졌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촌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돈 주고 목적물을 점유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사 짓고 있는데 현재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더라고요.
등기하지 않았어. 농사 짓고 있어. 대금 주고 촌노가. 여기까지 해가죠. 근데 그 사람이 팔았어. 등기하자. 이 사람들은 좀 등기는 의미 없어. 내가 땅 무소 갖고 있는데 뭐. 옛날 그 할아버지들. 등기는 뭐 필요해. 내가 땅 무소고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 이전 받았어.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죠? 그럼 자식이 정리해보니까 땅이 아버지 땅으로 됐거든. 등기가. 이해가죠? 그거 내 거라, 내 거다. 현재 농사 짓는 사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보세요. 그러면 소유권에, 이 사람, 소유권이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 땅이지. 등기부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이 맞죠?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죠? 점유한 자는 맞죠? 점유한 자는 맞죠? 단서에. 이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샀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214조 좀 보고, 자, 214조 보세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 인하죠? 인하. 작년 기출이요. 인하는 또는이죠? 214조. 169페이지. 염려가 있다면 인하입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죠. 인하를 과 함께로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또는 해야 되지. 과 함께 및 그러면 틀려버린다 이거야. 조문하고 장난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